안녕하세요. 고차트필입니다. 오늘은 5G 시대의 컨텐츠 그리고 인공지능이 어떤 관련이 있는가 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G 시대가 됐다고들 여기저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G 관련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저는 당연히 컨텐츠 관련된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5G와 컨텐츠에 대한 관련성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한번 드려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5G 시대의 컨텐츠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그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G 시대의 특징으로 전문가들은 세 가지를 보통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고속이라고 해서 전에 4G보다 20배 빠르다고 그러던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 초저지연성 이래가지고 말을 좀 어렵게 붙였는데, 이게 보통 디지털 관련된 어떤 이런 장비라든지 이런 서비스들은 지연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딜레이라고 보통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쪽에서 어떤 신호를 보내면 그 신호를 저쪽에서 받아가지고 그걸 하는데, 어쨌든 신호가 날아가고 뭔가 처리하고 하는 데 들어가는 속도가 이제 있으니까 그게. 그래서 약간의 그 딜레이, 그 지연성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쪽에서 라고 했으면 저쪽에 이제 그 라고 하는 반응을 받아갖고 저쪽에서 뭔가 동작을 할 때는 그게 1초가 걸린다, 0.1초가 걸린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지연이라고 하는 거고, 초저지연성이라는 건 지연이라고 하는 게 낮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연이 거의 없는, 거의 실시간으로 된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왜냐면 이제 4G 시대에도 사실 1인 방송, 라이브로 생방송도 하고 했는데, 5G 때는 더 이제 초고속이고 초저지연성이니까 영상을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저쪽에서 생방송 할 때 동시에 이제 하는 것처럼 하는데, 그 전에도 기껏해야 몇 초 정도 딜레이였기 때문에 그게 의미가 있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 초저지연성이라는 게 지금 어느 분야에서 가장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하냐면, 그 자율주행 자동차 쪽에서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원격 의료, 이런 쪽. 그 자율주행 자동차는 만약에 서로 이제 자동차끼리 통신을 하면서 차가 달리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사람이 운전하는 게 아니고 차가 하는 건데, 그러니까 차가 주변 상황이라든지 다른 차들의 상황을 다 보고 이제 운전을 해야 되니까 그걸 서로 통신하고 앞에 이제 사물을 인식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걸 인지하거나 통신을 받았을 때 얘가 갑작스러운 상황이 생겼을 때도 바로 어떤 조치를 갑자기 차가 쓰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게 딜레이가 이제 생기면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자율주행에서는 초지연성에 대한 굉장히 의미 있다. 원격 진료도 멀리 있는 환자하고 할 때 수술을 혹시 한다고 쳤을 때 어디를 잘라야 된다, 끊어야 된다고 할 때 이게 너무 1, 2초 걸리는 것도 생명에는 큰 지장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의미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초고속, 초저지연성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초연결성이라고 해가지고 기기 하나에 연결되는 이런 기기들이 여러 대가 될 수 있다. 전에 이제 4G 시대에는 기기 하나하고 연결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IoT라고 얘기하는, 이제 뭔가 기기들 간에 연결해가지고 서로 통신을 해서 서로 이제 관리하고 하는 부분이 제대로 구현되기 어려웠는데, 이제 5G 시대에는 IoT가 제대로 구현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콘텐츠 분야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콘텐츠 분야에 관련돼서는 VR이라든지 AR 얘기를 하면서, 이게 초고속이다. 그동안은 VR은 아시겠지만 VR은 한 면만 영상이 있는 게 아니라 전면이 다 이제 위, 아래, 옆에 이런 게 다 영상이 돼야 되니까, 일반 영상에 몇 배가 되는 영상 그 정보가 있어야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한 면이 영상으로 된 거 정도의 영상 화질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VR은 우리 기존의 HD나 UHD 영상을 느낄 정도가 되려면 6배 정도 이상의 그런 화질이 되는 영상을 저희가
즐길 수 있어야 되니까 VR이 앞으로 의미가 있어질 거다. 라고 해서 이제 VR 관련된 영상에 대해서 최근 뭐 광고, 5G 광고 보면 VR이나 AR 관련된 그런 얘기들 광고에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관련돼서는. 그래서 이제 이런 컨텐츠 관련돼서는 그런 얘기하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자율주행차, IoT 뭐 이런 게 5 시대에 각광받는 그런 컨텐츠가 될 거고 뭐 의미 있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은 그거는 바로 피부로 실감하기는 어렵고 사람들이 즐기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5 시대의 컨텐츠를 얘기할 때 우리가 빼놓지 말아야 될 부분이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인공지능하고 사실 속도가 빨라지는 거하고는 큰 관계가 없을 수는 있어요. 근데 5G 시대가 되면서 이거는 이제 속도가 빨라지고 이런 부분 플러스 스마트폰 성능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스마트폰이 뭐 모든 걸 처리할 수 있을 정도의 굉장히 고성능의 컴퓨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안에서 인공지능 기능을 그러니까 제대로 해줄 수 있는 NPU라고 하는 그런 거를 활용해서 인공지능 연산을 이제 더 빠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스마트폰이 인공지능 관련된 기능들이 더 제대로 구현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바뀌어지게 될 거고, 그래서 인공지능 관련된 그런 서비스들이 굉장히 스마트폰에서 일반화되게 될 거고, 이 부분이 그 4G 시대하고 완전 다른 그런 변화를 우리한테 주게 될 거다. 그래서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 찍고 뭐 녹음하고 이런 걸 넘어서서 이제는 작곡도 하고 스마트폰 가지고 뭔가 그걸로 뭔가 제가 원하는 영상을 만들어내고 원하는 그림을 그리고 해서 누구나 이제 창작자가 될 수 있는 세상을 5G 시대가 속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스마트폰의 성능이 좋아지면서 거기에 인공지능이 들어가면서 그런 세상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5G 시대에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고, 스마트폰이 인공지능으로 어떻게 앞으로 변화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인공지능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 뭐 스마트폰에서 많이 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4G 시대에도 이미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스노우 앱처럼 사진을 찍으면 사진에 바로 이제 그 CG가 덮여지는 거죠. 내 코에 점이 찍힌다든지, 내 귀에 뭐 토끼귀가 생긴다든지, 이런 거는 스마트폰 카메라가 얼굴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얼굴 어느 부분에 토끼귀가 생기는데 이게 귀 부분에 생겨야지 눈 부분에 생기면 안 되잖아요. 내가 움직이면 어쨌든 그 움직이는 거에 맞춰서 얘가 그걸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런 얼굴 인식이라는 부분이 지금 이미 스마트폰에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음성 인식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비를 사용할 때 그 광화문이라고 치지 않고 말로 광화문 이렇게 했을 때 광화문 관련된 지역을 이렇게 띄워주고 그 중에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기능도 사실 내비에 지금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는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그런 것들을 쓰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이 앞으로 5G 시대에 굉장히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아마 만들어낼 거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거다. 그래서 속도가 빨라지든지 이런 부분에다가 컴퓨터 성능이 좋아지는 게 더해지면서 5G 시대의 인공지능이 우리 콘텐츠 분야에 굉장히 큰 변혁을 가져다 줄 거고, 이 부분에 대한 고민과 연구가 필요하고, 이런 거를 기획해내고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기획자, 인공지능 기획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제가 뭐 여러 얘기를 드릴 때마다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5G 시대 인공지능이 콘텐츠 분야하고 어떻게 연관을 져서 새로운 서비스들을 만들어낼 것이고, 그것들이 우리가 그 스마트폰을 굉장히 편하게 쓰게 만들어 주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굉장히 편리한 생활을 하고, 이것들이 컨텐츠 분야에서는 스마트폰이 단순히 소비를 편하게 하는 그런 플랫폼으로서 역할뿐 아니라 컨텐츠를 생산을 하는 그런 디바이스, 생산을 하는 장비의 기능도 점차
더 높여가는 그런 세상이 될 거다. 그래서 5G 시대하고 인공지능은 굉장히 긴밀하게 관계가 있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건가도 되게 고민해야 될 건가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폰 자체에서 인공지능을 처리하는 것뿐 아니라 요즘 클라우드라고 해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그 기능을 작동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큰 뭐 컴퓨터 파워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걸 클라우드라는 걸 활용해서 그거를 스마트폰이 통신을 해서 그거 인공지능 기능을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또 될 거기 때문에 이건 이제 통신하고 또 관련이 있는 거죠. 앞으로 더더욱 이쪽이 발전하게 될 거고 의미 있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계속 뭐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5G 시대에 인공지능 관련돼서는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조금 하시는 게 필요한 거 아닌가. 그리고 일정 정도 인공지능에 대해서 알게 되면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창작이라는 거를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게 되는 세상이 될 거다. 그걸 준비해보자 라는 게 제가 최근에 뭐 여러 군데 다니면서 똑같이 비슷하게 하고 있는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 이 시대에 어떤 준비를 할 것인가는 다들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걸 하고, 저는 그거 관련돼서 항상 어떻게 내가 이 시대를 준비하고 앞으로 뭐를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컨텐츠 대중화 시대에 어떤 거를 나는 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오늘은 여기서 얘기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